안녕하세요, 우정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전망과 두 후보 간의 정책적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특징,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16년 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2020년 선거 결과를 전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후보 간의 정책적 차이를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우리의 선거제도와는 다르게 각 주별로 자치권을 보장하는 선거인단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표라도 많이 얻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지만 2016년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선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표는 더 많이 받았지만 이 선거인단 제도로 인해서 선거인단을 더 많이 획득한 트럼프 후보가 당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50개 주의 각 주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구가 적은 주와 인구가 많은 주를 어느 정도 중앙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보존하려는 그러한 의도에서 짜여진 것인데요. 만약에 단순 투표로서 대통령을 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인구가 많은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텍사스 이러한 주들에 사는 주민의 의견이 위스콘신이나 노스다코타나 메인이나 이렇게 인구수가 적은 주들의 주민의 의견보다 훨씬 강하게 반영이 된다라는 측면 때문에 선거인단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총 538표의 선거인단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인구 비례상으로 각 주들의 선거인단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6년도에는 트럼프 후보가 전체 득표수에서는 뒤지고서도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이러한 경합주들에서 신승을 거둠으로써 이 주들의 선거인단 표를 가져감으로써 총 306표 대 232표 꽤 많은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 그 여론조사에서는 약 10% 정도의 차이로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고 있지만 2016년과 마찬가지로 그 경합주에서 어떠한 차이가 일어날 것인지 그러한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될 거라고 확신을 못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2016년 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6년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는 표현보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진 선거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과 2012년에 얻었던 민주당의 표에 비해서 훨씬 부족한 민주당 유권자들의 표를 얻어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에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유세를 가지도 않았는데 그 이유는 1980년대 이후로 위스콘신에서 공화당 후보가 이긴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만큼 민주당의 텃밭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는데 2016년에는 트럼프 후보가 매우 적은 표 차이로 이기게 됩니다. 당시 샤이 트럼프라는 이론에 따라서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있었다고도 설명을 하지만 또 하나의 설명은 민주당 유권자들 중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위해 투표장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것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2016년에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얻었던 표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표를 얻었기 때문에 본인이 응당 가져야 할 표를 못 가졌다는 뜻에서 이것은 트럼프가 이긴 선거가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이 진 선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올해 선거는 2016년에 비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바이든 후보가 전국 단위 여론조사는 물론 경합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고 있는데 그 앞서가고 있는 차이라는 것은 사실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앞서가던 정도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스콘신, 미시간,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와 같은 경합주들에서 바이든이 유리하다고 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당파의 지지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얻었던 지지율보다 지금 바이든 후보가 훨씬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2016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무당파의 지지로 이어졌다고 한다면 4년이 지난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많아지면서 이 무당파의 지원이 매우 적어졌습니다. 두 번째, 바이든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비호감도보다 매우 낮다는 것인데요. 호감도 부분에서는 바이든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이 비호감도 부분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훨씬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2016년에는 힐러리 클린턴을 찍기 위해서 투표장을 나가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적었던 반면 2020년에는 비호감도가 적은 바이든을 위해 트럼프를 꺾기 위해 투표장에 나갈 유권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제3 후보들이 존재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미국 선거는 민주당, 공화당 두 거대 정당 후보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수의 제3 후보들이 존재합니다. 2016년 선거를 보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같은 주에서는 트럼프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표 차이보다 훨씬 많은 표를 이 제3 후보들이 가져갔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제3 후보들이 없었으면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차이를 메꾸고도 남을 만큼의 표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선거 결과가 충분히 바뀔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16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232표의 선거인단 표를 획득했는데 그것은 다시 말해 과반수인 270표에 겨우 38표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해서 바이든 후보가 38표의 선거인단만 획득한다면 트럼프 후보를 쉽게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여러 가지 확률적 측면에서 바이든 후보가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아직까지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실제 투표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차이를 보자면 대외 정책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민주당의 중국 부분 정책과 공화당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이 매우 특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인권 부분 등을 강조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재선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쓸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외교 정책보다는 미국의 국내 정책에 관한 두 후보의 차이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경제 산업 측면에서 볼 때 두 후보의 정책적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 경제계에 미칠 영향이 있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특히 바이든 후보는 신재생 에너지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강조했던 미국 내 채굴, 특히 셰일가스 같은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이 부분을 금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것은 전 세계 유가에도 영향을 미칠 뿐더러 미국의 에너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정부, 우리 경제계, 우리 산업계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노동 규제와 세금 규제 등은 미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산업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바이든 후보의 당선은 기업 규제 그리고 IT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계와 산업계는 단순히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혹은 대한반도 정책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제 산업 전반에 걸친 정책적 차이를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경제와 산업에 줄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정책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